자,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래? 자, 오늘 2016년 마지막 수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이제 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강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저도 뭐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 강의고요. 자, 새해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좀 밝아오는데 하여튼 뭐 끝까지 남은 시간 몇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새해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도 하시면서 새해는 또 2017년도는 의미 있게 또 맞이하시길 바라고 결실이 있는 그 해가 되길 바라고요. 315페이지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인데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럴 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되고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대표적인 예로 뭘 들어드렸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채무자 여전히 세금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사실상 유상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8회 시험은 또 잘 보셔야 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에 매매요.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나 경매는 양도에 해당합니까? 네, 공매나 경매도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공매든 경락되든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부수강생이 친구 얘기를 하면서 집이 사업이 망해서 집이 경매 넘어가는데도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교환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거래 양당세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서로 맞바꿀 때 부동산 같은 거.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출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고 부동산을 설립회사에 소유권 이전합니다. 출자니까. 그 다음에 또 대물 변제하고 부담보 증여는 중요한데 다음에 배운다고 그랬죠? 네,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수용도 강제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요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되는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환지 처분으로 그거죠.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이런 거 토지 경계가 이렇게 삐뚤삐뚤하니까 지적 경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런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배웠습니다. 원래 교환은 거래 양당세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이런 것도 제가 강의했나요?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줄 때 대가 없이 주는 거니까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같은 것도 믿고 맡겠다 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그건 안 했구나. 신탁은 아직 안 했구나. 매매원인 무효 소유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같은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판례와 통칙 내용이 시험에 또 이 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잘 못 낯선 것이 거의 제가 알려준 거에서 시험 주변에 대부분 나오는데 혹시라도 낯선 게 나왔다. 딱 생각해 보면 돼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고 대가 없이 그냥 돌려준다거나 믿고 맡겠다 돌려준다거나 잘못 와서 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세분화하면 4가지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채무자가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 내려가지고 그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이 파산 재산에 속하고 파산 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는데 요거 이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 7회 시험에서는 지문의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요거 비과세에서 이 요건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평상시에 제가 나중에 심화이론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무난히 맞출 수 있는 요건이었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이나 소비과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 의미 속에는 과거에 주택이 몇 채 있었는지 상관없고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 또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되지 미국이나 필리핀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국외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되고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 비과세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의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해요. 그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은 몇 배? 이거 안 했나요? 도시역은 5배. 도시역 밖은 주택 정착 면적 몇 배? 10배까지를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뭐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예외라든가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는 예외는 나중에 차차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얼마? 9억 원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1세대. 그러니까 9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9억까지가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 9억 원 초과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주택 비과세권 갖췄어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그죠? 여기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쓰거나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속토지 비과세인데 그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은 5배, 도시역 밖은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 그래서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이 중요한데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판정의 의미가 있는데 당해재산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할 때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시기로 하느냐. 이거 배웠었죠?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만 배웠는데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시기는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일이에요? 아니면 실제 대금 청산일이에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말합니다.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 그럴 때 어느 때를 양도매 취득시로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이지. 자,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이고 실무적으로도 어느 보유기간 판정할 때 실제 잔금 청산된 날하고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 이제 실제 잔금 청산된 날과 등기 접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을 양도매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대금 청산일 이날이 매매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양도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이날이 양도일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날이 뭐라고요? 취득일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목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같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계산 구조를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 가불이 필요한 버스차장.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소기과로 가라. 집에 돌아가면서 지난주에 가필, 사람 있나 보고 가필, 차장, 소기과 하면서 돌아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자,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이제 이건 줄 알겠지만 그게 돌아다니라고 했잖아요. 가,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런데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는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요.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자, 그럴 때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만약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만약에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쌍방 동일기준 적용원칙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장부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자, 그럴 때는 또 과소권자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추계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는데, 그 추계 결정의 순서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계약서나 장부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하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추계 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하고, 매감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서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환상가액은 옛날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분명할 때 하는 거니까. 이거 환상가액은 매감기 하니까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흔히 양도세를 신고할 때 납세무자 신고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매, 감, 환을 적용합니다. 그때는 기준시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꼭 추계 결정이란 말이 나와서 추계에서 관할 세무상이 추계에서 결정할 때, 추계 결정할 때 추계란 말 들어가고 결정, 추계에서 결정할 때가 매감, 환기 이렇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매감, 환기고, 근데 납세무자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매, 감, 환을 적용합니다. 순서대로.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 그 다음에 우리 가필, 차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런 것도 있네요. 참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실시 수강가액이 확인될 때 기타 필요경비로서 이제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는데, 상대되는 개념이 있었어요. 수익적 지출액. 그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이런 거, 유지비용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같은 거. 그 다음에 가필, 차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장기 보유금액을 공제해서 차장, 소, 양도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거, 차장이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투표 공제. 그럴 때 장기 보유투표 공제 대상은 우리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기 때문에 장기 보유 유도하고 우대주기에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투표 공제라고 했잖아. 그랬죠? 그럴 때 장기 보유투표 공제 대상만이라도 이번 순환에 공제 취지 이해하고 공제 대상만 꼭 알고 가도 됩니다. 장기 보유통제 공제 대상은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안 돼요. 국내에만 소지하는 자산만 양도했을 때만 돼요.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가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안 되고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이해되고, 국내 소지하는 등기가 반드시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건물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돼야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 조합원 입주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장기 보유통제 공제액은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연별 공제율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그럴 때 공제율이 일반적으로는 10%부터 몇 프로까지?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해서 처음에 3년 이상 4년 미만만 양도차익의 3, 3, 9 아니고 10%고, 그 다음부터는 뭐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다 어떤 토지건물, 그러면 3, 5, 15%. 그 다음에 7년 이상, 그 다음에 8년 미만이다 3, 7, 21%.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15년이든 10년이든 몇 프로? 30%까지 장기 보유통제 공제를 공제합니다. 양도차익에 이렇게 10%부터 30%까지. 그래서 양도차익이 1억이면 만약에 3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3년 6개월 양도차익 1억이야. 가필 차. 양도차익 1억이고 장기 보유투표율 공제. 만약에 어떤 토지인데 이 토지가
예, 3년 6개월 보유한 거예요. 3년 6개월 보유했다. 예,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 포유통째 공제율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3년 6개월이니까 몇 프로? 3년 이상 4년 미만이니까 10%. 그래서 자 1천만 원이 장기 포유 특별 공제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가필 차장소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가 돼요? 9천만 원이 되는 거고 이런 거.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양도 소득 금액 구했습니다. 소기 과제. 그러니까 양도소득금에서 이제 뭘 공제? 기본공제. 소기 기본공제를 공제해. 그러면 과세법 준거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제가 그랬어요.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뭐만 아니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없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멀뚱히 있지 말고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아니 하라니까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뭐다?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국외자산도 되고 미리 말씀드리면 국외 소지하는 자산 양도했을 때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자산의 종류 보유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장기 포유통제와 비교해서 하여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장기 포유통제 기본공제 둘 다 배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이제 문제 이제 오늘 나가는 문제에도 다 있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그다음에 그 제 카페에 하여튼 오시라고 했죠. 제 카페에 오시면 싹 다 그 핵심 요약 정리 그 여러분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핵심 요약 정리 양도소득세 전체까지 이제 전체 다 저희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다 핵심 요약 정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여러분들 매일 정리 노트 그 문제 꼭 풀어보시고 예? 그래서 OX 또 2개 중에 고르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고 꼭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그런 거 풀어볼 때 이렇게 조금씩 풀고 그거 잠깐씩 풀고 그냥 던지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이거 이래서 틀렸구나 그 핵심이 뭐고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 핵심 요약 정리 그 한번 수업 들었어요? 그러면 핵심 요약 정리로 쭉 한번 읽어봐. 그러면 배운 내용이 더 핵심이 좀 더 포인트가 딱딱딱 더 잡힌단 말이죠. 그리고서 문제 딱 풀어보고 그럼 금방 본 거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잘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틀렸다 그러면 내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이제 다시 그거 확인하고 이렇게만 해도 세법은 강의 듣고 핵심 요약 정리 한번 읽어보고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저한테 배운 내용 핵심 요약 정리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그거만 하면 세법은 공부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매주 이렇게 쌓여가면 다음 수란 또 중복해서 또 중첩되는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은 또 그 다음에 거기다 심화시켜서 내용들 좀씩 추가해서 배워나가고 그럼 기본이 돼 있으면 추가하는 것들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익숙해 다시 한번 보고 추가되는 것들 새롭게 좀 더 배워나가고 또 다음 수란에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실력이 돼서 척척 쌓여서 뿌리가 튼튼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외워지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지. 제가 지금 카페에 보면은 제 다음 카페 그 핵심 요약 정리 그 클릭된 것을 보면은 저희 조세 총론 1회 예, 1주에 첫 번 거는 1회 거는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예. 그런데 점점 이제 줄어들어 점점 조회수가.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그러니까 1000명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동영상 강의 포함해서 학원 수강생들 따지면 1월달 되면 이제 엄청 더 기하급수로 늘어나겠지만 현재 11월 12월 과정만 해더라도 몇천 명이에요. 근데 그 몇천 명 중에 요거 나와서 다운받아서 이거 읽어보라고 해도 핵심 요약 정리 읽어보라고 해도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란 말이죠. 대부분이고 대부분이 안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요약정리 지금 안 줘요. 그 다음에 그 다운 받아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그렇게 그래서 전체 수강생 중에 한 3분의 1도 제가 보니까 여기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3분의 1도 안 들어오고 100명이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한 3,000명이면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동영상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생 합쳐서 몇천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그 중에서 또 1회만 다운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안 하고 있단 말이지. 한 번 하고. 그래서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렇게만 해도 공부는 세법은 제가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착실히 인도하는데 그건 문제를 좀 풀어야지. 핵심 요약 정리 읽어보고 매일 정리 노트 OX 그 다음에 그 저 2개 중에 고르기 이것만 해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딱 알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걸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 기본공제, 장기보유특공제, 미등경담에 둘 다 배제됩니다. 과세표준 구했어요, 이제. 그래서 과세표준 구했고, 이제 315페이지 세율입니다. 물론 양도소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 금액을, 자, 소득을 3구분하죠. 소득을 3구분해서 각각 기본공제 250만 원씩. 그러니까 동일 연도에 토지도 팔고, 만약에 부동산도 팔고, 또 주식도 팔고, 또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 팔았다. 그러면 1년에 국외자산 양도한 거 없고 국내에서, 자, 그러면 최대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다? 75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득별로, 소득을 3구분해서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씩 공제해 준다. 요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가필차상 소기과 했으니까 과세표준 구했으니까 곱하기 뭐예요?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는 과정을 한번 공부해 봅니다. 315페이지 양도세 세율 여러분들 펴놓으시고, 자, 제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물론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잠깐 이제 설명을 먼저 제가 판서를 통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수정할 것도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자, 목 운동부터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중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9시월이 돼서도 제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마지막 합격자 모임에 그 얼굴을 비치는 그 얼굴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합격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법 시간에 막판에 얼굴을 안 보인다는 것은 대부분은 오프라인 학원에서 얼굴 안 보인다는 것은 2차를 포기한 사람들이거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세법에 남아있는 그 얼굴이 합격자 모임의 그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동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제 강의를 들었어요. 학원에 안 나왔지만 그런 사람 이렇게 못 본 얼굴로 보이지. 그래서 삼고서는 일반 고시학원에서는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이 합격자 모임의 그 얼굴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어 있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또 11월 12월 과정 마지막 수업에 나온 사람들은 일단 구원의 길에 문턱에 이제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래서 잘하셨고, 동영상 수강생님들도 대부분은 처음에 강의를 듣다가 이제 열심히 듣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데, 마지막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합격의 문턱에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뭐 고맙다던가 잘 들었다던가 이런 인사말도 좀 에듀프로 홈피에다가 좀 올리기도 하고 카페에다 올리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전 그냥 그런 말 하나 없이 새 인사도 좀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이제 과세표준 구했고 곱하기 세율인데, 양도세 세율은 보세요. 세율은 비례세율과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돼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입문서에는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듣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 돼요. 우리가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뭐 큰 거만 좋아해.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지만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도세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 없으니까 표현이 좀 달라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해당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한 다음에 산출세액을 구해요. 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양도세 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 등기 여부, 보유기간,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한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토지,
토지, 건물, 건물에서 주택은 제외입니다. 주택은 이제 따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주택은 제외하고, 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서 이제 입주권은 제외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요. 입주권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또 조금 세율이 조금 이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하여튼 그건 생략하고 요거만 보겠습니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입자권,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을 말합니다. 입주권은 생략, 자, 여기 해당되지 않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얘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먼저요. 세율이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보세요.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70% 세율이 정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최고 높은 세율이, 최고 세율이 몇 프로다? 70%입니다. 어떤 때? 미등기 양도하면.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자고 팔아요? 그럼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에 따르면 70% 세율이 정되고요.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자,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요거 1년 미만 보유에 따르면 5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요. 1년 이상이면서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이게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얘는 자 6%부터요. 여기 보세요. 자, 원래 세율은 제가 지금 취득세부터 종부세까지 세율은 이번 입문과정에서는 기초과정 이론 과정에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자, 안 했는데 양도세만 좀 보는 이유는 개정 내용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2년 이상 보였다면 6에서 종전까지는 38%였었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5억 원 초과 구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5억 원 초과 구간이 생겨가지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까지 세율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6에서 6%부터 몇 프로까지? 40%까지 이제 5단계가 아니라 6단계, 과표구간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는 6%부터 몇 프로까지 이제 40%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교재 좀 이따가 고치시고요, 같이. 자, 그다음에 계속 봅니다. 두 번째로 주택이요.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제 나중에 배우는 것이 수없이 배울 거예요. 이거 안 외우고 못 배우게. 물론 이제 27회 시험에서 양도세 세율이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건데 최근에 나올 법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26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27회 시험에서는 독립한 문제로 양도세 세율이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어요. 28회 시험은 양도세 세율이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자, 그렇지만 알아둬야 돼요. 자, 비사업용 토지는 다만 요거 2년 이상 보였을 때요. 다만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는 다만 자, 요때 자 봅니다. 단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반적인 토지는 자 2년 이상 보였을 때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6%부터 40%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개정이 되는데, 단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 있잖아요.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세율이 보세요. 이 6에서 40% 여기에 요 세율에다가요 10%를 가산해요. 10%를 가산해 가지고 몇 프로부터? 자, 16%부터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 16%부터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비사업용 토지는 요 기본적인 세율에다가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0%를 가산해요. 그래서 16%부터 50%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자, 나중에 이제 저 자세히 다 배우기로 하고요. 자, 강조드리기로 하고 오늘 한번 이렇게 개정 내용을 통해 포함해서 한번 양도세 세율 눈으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주 못 외워도 괜찮고요.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자, 근데 여기 잠깐 주의해 보세요. 여기 주택에는 1세대 다주택 포함입니다. 다주택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예전에는 1세대 2주택자, 3주택자 세율이 달랐어요. 중과세 썼는데 50%, 1세대 2주택자, 3주택 이상자는 30%. 이거 말이 혼나가냐. 6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됐었는데 그건 예전이고 중과세 규정은 다 폐지되고 지금은 1세대 다주택 포함. 즉 무슨 얘기냐.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지금은 주택 똑같아요.
1세대 2주택 양도했든 100주택자가 양도했든 양도세 세율 똑같습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세율은 여기 봅니다. 자, 얘들도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미등기 양도하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똑같아요. 70% 세율이 정됩니다. 근데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자, 등기가 됐다면 보유연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다.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 세율이 40%예요. 아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50%.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좀 낮습니다. 주택은.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 40%. 자, 이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얘네들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부터 이제 40%까지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이렇게 해서 6에서 4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됩니다. 주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알겠네. 주택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양도할 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보다는 1년 이상,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만약에 계약 기간이 잔금 지급식이나 등기나 이런 걸 할 때 자, 11월 달이나 뭐 이렇게 10월 달이나 11월, 12월 달에 도래하면 가급적이면 잔금 지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늦추거나 등기를 좀 늦춰가지고 언제요? 해를 넘기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1년을 보유 기간을 1년 자, 이상만 넘기면 자, 6에서 40%까지 초과 누진세율 정도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세율 소개해드렸고 나머지 애들 뭐 기타 자산이나 주식이나 파생 상품 세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골프 기타 자산은 좀 알아야 되지만 나중에 배우고 자, 이번 순환에서는 양도세 세율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토지 유체 이탈한 것 같아 지금 정신? 아니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 자 미등기 70%고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이고 2년 이상 보유할 때 6에서 40%까지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6단계. 그 다음에 또 비삼농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0% 기본세율에다가 10%를 더 추가해서 6%부터 16% 몇 프로까지? 50%까지 비삼농 토지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누가 그래도 저 세법 공부한다고 저 중개사 공부한다고 내가 흔히 주택 팔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주택 이번에 파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양도세 세율이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70이고 등기 됐을 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1년 이상 보유하면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택은 몇 년 보유하고 파는 게 좋다고요? 1년 이상 보유하고 파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절세. 자, 이렇게 해서 받고 교재를 한번 자 보겠습니다. 교재 315페이지 보시면 세율 표준세율에서 원칙적으로 여러분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 거기 종합소득세 세율 자 그래서 6%부터 38%로 되어 있는데 6에서 몇 프로로? 40%로 고칩니다. 6에서 40% 자 5단계 아니고 몇 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미등기 뭐 70 이건 뭐 똑같습니다. 비삼농 토지는 이 6에서 40% 초과 누진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가산한세를 적용해서 16%부터 몇 프로까지? 50%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비삼농 토지 누진세율 그 6에서 40% 거기다가 10% 추가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지는 거.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고 기타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0%까지 적용되고요. 누진세율. 기타 부동산은 40%고 이런 것들. 또 기타라산 보유기한 불문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거 이제 기억할 거예요. 골프용권 같은 기타라산 회원권은 종합소득세 세율 보유기간 관계없이 좌우지간 6에서 38%가 되는데 또 고쳐야죠. 6에서 몇 프로? 40%.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고칩니다. 자, 그래서 기타라산 거기도 세율을 일단 고쳐놓아요. 근데 기억할 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 조합원 입주권 얘네들만 일단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눈여겨서 보시고요. 아직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자, 보유기간 계산 한번 봅니다. 우리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원칙만 기억합니다. 해당 자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자, 넘어가시면 316페이지 여러분 넘어갑니다. 316페이지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세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데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자, 여기서 눈길을 못 떼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예, 여기서 이렇게 해서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입주권 같은 애들은 여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속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도세 세율은 과세상 종류에 따라 또 등기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또 과세표현금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주택 및 조합 입주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됐습니다. 316페이지로 자, 이제 오세요. 여러분들 316페이지로 옵니다. 예. 그 한 해는 뭐 올해 2016년도는 여러 가지 진짜로 다사다난한 해였죠. 다사다난한 해가 진짜로 이제 저물어 갑니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 2017년도에는 좀 그렇게 뭐랄까 좀 행운이 깃드는 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아픈 사람 환자가 없어야지 일단. 환자 있으면 공부 못 하잖아요. 아프지 그 가정이 평안하고 못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학교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2017년도는 각오를 좀 신발끈 딱 이렇게 동요매듯이 자 새해 이제 뭐 오늘 내일 새해 해가 일출을 맞이하러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해 하여튼 첫날에는 하여튼 올해는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뭐 치열하게 살아보자 이런 각오를 다짐을 좀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올해도 2017년도도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또 어떤 주부들 같으면 제가 학부모 우리 아이 학교 다니는데 학부교에서 학부모 무슨 뭐가 됐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3월달 되면은 아이고 이제 나한테 욕이나 먹지.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 한번 얘기해 드렸죠 제가?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없는 여자 만들지 말고 있는 여자 관리 잘하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안 했구나 여기서. 하여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이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부하는 수험생들 옛날에 고시생들의 철칙이 있어요. 오는 여자 막지 말고 이건 아니다. 자, 없는 여자 만들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없는 여자 만들지 말고 있는 여자 관리 잘하자. 이 공부하는 고시생의 철칙이에요. 한 가지.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나중에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동영상 수강생 인강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지. 수업 한번 빠졌다. 반드시 동강으로 보충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구멍이 돼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연결된 데서 또 인강도 그래요. 한번 매주 날짜를 정해놓고 들어야지. 그거 안 듣고 차곡차곡 쌓여져가지고 들을 게 많아지면 공부 포기하게 됩니다. 되게. 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놀면 반드시 내년 2017년도 10월 달에 시험, 28일 날 시험 끝나고서 남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막 만나자고 야 나와라 막 그러는데 핸드폰 꺼놓고서 낙엽 떨어진 거리를 쓸쓸히 헤맨다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가를 준다. 또 하나가 이제 금방 얘기한 거. 없는 여자 만들지 말고 있는 여자 관리 잘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학원 같은 데서도 고시학원에서도 꼭 보면은 이 청춘들이 있잖아요. 짝이 돼가지고 청춘 남녀애들은 사귀어요. CC가 돼요. 커플. 학원 커플이 돼. 그래가지고 둘이 붙어 앉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 쏙닥대고 뭐 저것저것 하다가 얘들 잘 되면 모르는데 어떤 애들은 잘 되는 애들 있지만 대개는 보면 안 나와 둘 다. 나중에는 보면. 근데 애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애인을 남녀 애인이 없었는데 애인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사귀어 보세요. 그러면 시간 만나야지. 데이트해야죠. 그러니까 시간 뺏기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썸 타고 그럴 때도 그렇고 뭐 할 때 그러면 제가 저렇게 말한 이 의미가 뭘까 막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괜히 공부하면서. 공부 안 된다고. 거기다가 시간 뺏기지 뭐 하지. 또 만약에 사이가 또 안 좋아져 봐. 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학원에서도 마음에 든 애가 있어도 일단 마음에 품고 있다가 시험 끝나고 그때 이제 고백하라고 나도 또 좋아했는데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험 떨어졌다 상대방이 얘가 그럼 그때는 눈길도 주지 말고 돌아서라고 그래요. 시험 떨어진 애들은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얘기가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무슨 공부 외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길 만한 새로운 일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3월달 돼보세요. 젊은 주부 수강생들은요.
저 뭐 자기 자녀 학교 무슨 거기에 무슨 학부모 무슨 대부모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뭐 회장이 됐다는 등 뭐가 됐다는 등 자랑하는 주부가 있어요. 나한테 욕이나 먹지? 아니 그런 걸 왜 맞냐고. 저 그거 공부하는 저 수험생이. 그래서 그런 거 맡으면 시간 뺏기잖아요. 남성분들 똑같습니다. 뭐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서도 무슨 뭐 모임 같은데 새롭게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활동을 막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부 외에 마음이나 시간을 뺏길 만한 새로운 일을 2017년도에는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6페이지 신고 나쁜데, 이거 신고 나쁜데. 자, 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뭐 수업은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거 양독세 중요한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28회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